요 차입니다. 렉스턴인가요? 후진으로 나오다가 후진 나와서 여기 사람 둘이 걸어옵니다. 사람 둘이 걸어와요. 네, 이거예요, 이거. 예. 지금 이 상황. 보이시나요? 문 열고 지금 나갑니다. 다시. 사람이 두 명 걸어와요. 걸어오다가 살짝. 네네, 살짝 뭐 대인 것 같아요. 예, 잘은 안 보이지만. 살짝 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커지는지 보시죠. 그날은 괜찮다고 피해자 아주머니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병원 갈 정도 아니라고 병원 가십시다 할 때 극구 사양을 해요. 옆에 계시던 지인이 3만 원 주면서 택시 타고 가시라고 차비를 드리고, 그리고 지인이 나한테 빨리 좀 어디 좀 다녀오라고 좀 부탁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떠났어요. 병원에 가자고 그랬는데 괜찮다고 다치다 뭐 이 정도 갖고 뭘 괜찮다고 그랬어요. 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도망갈 이유 전혀 없어요. 연락처는 못 줬어요. 근데 일주일 후 뺑소니를 신고 들어왔대요. 경찰관이 경미한 상황에 20만 원 합의를 하면 될 거래요. 그랬는데 합의가 안 됐어요.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보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법원이 아니라 검찰에 냈겠죠. 검찰에 다시 수사하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뺑소니는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에 3천만 원입니다. 최소 500이에요. 민식이법은 똑같아요. 500만 원 벌금. 이게 500만 원 벌금. 면허 취소 4년. 집 앞에 이런 데서요. 살짝 스쳤는데. 그래서 제가 사주 경계하면 조심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고 안 나서 저런 일이 없죠. 사람이 걸어오는 거 못 봤어요. 봤어야죠. 보행자도 차가 없는 걸 왜 와? 근데 보행자도 잘못 있지만 차가 기본적으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곳은 운전자가 조심해야 돼요. 억울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뺑소니 면할 방법이 있나요? 제 직업이 운전이에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에이, 저걸 갖고 무슨 뺑소니야. 에이, 아닐 거야. 보여드릴게요. 약식 명령. 벌금 500만 원. 8월 26일 날 나왔네요. 저거 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렉스턴 운전자다. 주차장에서 후진한 후 병원 후문 쪽으로 진행했다. 당시 그곳에서는 65세 여성이 병원 후문 방향에서 마트 방면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이런 경우 운전하는 사람은 앞을 잘 살펴야 된다. 근데 그러지 못해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앞 범퍼분으로 부딪혔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자 등의 상처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냐고 도주하였다. 이게 뺑소니 500만 원이래요. 경찰은 이렇게 했습니다. 조사관 의견은 이 사건은 특가법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뺑소니 수사를 했다. 근데 내 차와 접촉됐다는 것을 인정한다. 근데 바로 도망간 게 아니다.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한테 괜찮냐고 묻는 등 사고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알고 지내던 참고인, 그 지인이요. 3만 원 택시 준 사람. 지인에게 현장 수습 맡기고 자신은 떠났고 충격 정도 또한 차량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과 살짝 접촉된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사고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현장을 이탈해서 도망갔다고 볼 만한 혐의가 없다. 그래서 혐의 없음 이견이다. 그런데 검사가 뺑소니로 다시 하라고 그래서 약식명령, 법원에서 약식명령 내려오고 정식 재판 청구했습니다.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사고 장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아닌 운전석 뒷문짝과 살짝 접촉된 정도로 보인다. 예, 경찰이 볼 때는요. 그리고 차와 차선에 끼인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까? 운전자한테? 네,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랬습니까? 아니면 괜찮아요. 병원 가자 그랬더니 아유,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택시비 3만 원을 준 지인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했나요? 네, 경찰이 조사했네요. 참고인에게 현장 수수료를 맡기고.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운전자가 떠난 후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조사가 되는데 그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걸어오던 사람은 2명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한 명 말고 다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가 돼야 돼요. 지인이 3만 원을 주니까 그걸 받은 후 누가 먼저 떠났나요? 그 자리에서 저 사람 왜 그냥 가요? 라고 했다든가 저 사람 누구예요? 라고 했다든가 그런 거 물어보든가요? 그냥 갔나요? 피해자는 언제 병원에 처음 갔고 얼마나 치료를 받았다고 하던가요? 뺑소니 신고된 후 저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질문자 차를 병찰이 찾았나요?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었지만 괜찮다고 했고 병원에 가서 여러 번 여쭈었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피해자도 그걸 인정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가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인의 일을 돌봐주고 있어서 지인의 심부름을 가던 길이었고요. 다친 것도 없고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지인이 볼일 보고 오라고 해서 가라 하였고요. 지인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가시는 거 보고 헤어졌답니다. 지인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걸어오던 분은 행인 또 하나 있었어요. 피해자를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물었지만 15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데래요. 동네 이름이 용현이래요. 피해자가 괜찮다. 괜찮아 해서 병원도 병원 갈 정도 아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다. 나 15분이 간다. 그래서 지인이 저 대신 3만 원 주고 택시 타고 가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상대 그 보행자가 저 사람 누구예요? 물어보지 않았대요. 근데 피해자는 그날 당일 경찰에 신고했대요. 그 다음날 응급실에 입원했대요. 2주 뒤 강제 퇴원당하고 부산에 있는 한방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물리치료를 받았대요. 사고 일주일 뒤 경찰관님이 전화 주셔서 신고된 사실을 알았고요. 그때 보험사 신고하고 입원한 병원도 찾아갔습니다. 사고 일주일 뒤에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동생을 동반해서 피해자를 만났어요. 몸은 어떠시냐 물으니 상처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아서 먹지도 못하고 토한다고 하였고 그때 같은 병실 아주머니가 동생을 밖으로 살짝 불러 의심스럽다고 담당 의사 이름을 알려주면서 만나보러 권유했어요. 의사 찾아갔지만은 환자 동의 없이는 안 된다. 못 만났어요. 피해자는 평소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사고 4달째 되는 어느 날 보험사에 전화해서 200만 원을 요구했대요. 가불금 요구한 것 같아요. 우리 보험사 직원은 합의 조건으로 그러자고 했지만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었고 돈만 요구해서 합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봤어요. 피해자가 넘어졌나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살짝 접촉은 했어요. 한 거로 보여져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차에 끼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뇌진탕일까? 제가 이거 읽고서 그런 거예요. 상처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아 먹지도 못하고 토한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뺑소니다 1번, 뺑소니 아니다 2번. 투표 시작. 음주 뺑소니는 5년 동안이고요. 일반 뺑소니는 4년 동안 면허 취소됩니다. 저거 뺑소니 인정되면 4년 동안 면허 취소해요. 벌금 최소한 500만 원이고요.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하면요. 판사가 믿게 보면 잘못해도 반성을 하지. 반성하라고 뭐 정식재판했어? 그러면 벌금 더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믿져야 본전이었는데요. 지금은 정식재판 청구해서 벌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뺑소니다 4%, 뺑소니 아니다 96%. 뺑소니가 되려면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해놓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 그게 뺑소니입니다. 구호조치. 환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 쓰러졌다. 그러면 병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내가 병원으로 데려가든가 아니면 119를 부른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는요. 현장에서 보니까 멀쩡해요. 다친 흔적도 없고요. 멀쩡해요. 다쳤어야 뭐 구호조치를 하죠. 병원에 갑시다. 괜찮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거 가까워요. 과연 이걸 뺑소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나가다가 차의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뛰어온 것도 아니고요. 가다 보면 살짝 부딪힐 수 있어요. 아까 우산 쓴 사람처럼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저는 이거 뺑소니 아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게 다 맞다면, 다 인정이 된다면 병원에 가십시다. 모시고 갈게요. 근데 뭐 이걸 갖고 병원에 가요. 대까지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걸어가면 돼요. 그 지인한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지인한테 물어보면 연락처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지인이 나중에 같이 있다가 3만 원 줘서 택시 타고 가시러 드리고 비록 그냥 가세요 소리는 안 했지만 저런 것까지 뺑소니가 돼서는 안 되겠죠. 저는 이거 뺑소니 무죄 나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쓰신 거 그대로 제가 올려드렸어요. 피해자를 패자로 쓴 것까지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이런 사정들이 다 인정이 되면 뺑소니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아주머니 혹시 모르니까요.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또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이상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잠깐 좀 어디 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병원에 모시다 드리고 갈까요? 아니면 내일 저한테 연락 주시겠어요? 아니, 병원에 괜찮아요. 자, 아주머니 제 전화번호 찍으세요. 제 전화번호 몇 번입니다. 자, 누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아주머니 그게 제 전화번호예요. 네. 그러고 내가 입력을 해놔야 돼요. 어제 교통사고.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해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내가 연락처 주잖아요. 명함 주잖아요. 명함 찢어버리고 언제 줬어? 이렇게 해요. 그럼 명함 주는 게 어디 CCTV에 찍혀있어 괜찮은데 그게 없으면은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을 오히려 더 편안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복잡한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오면 쓰세요. 사람 지나갈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둘째, 혹시라도 부딪히면 119 부를까요? 기분이 이상하면 119 부르세요. 네. 아예 부르세요. 네. 119 왔다 그냥 가더라도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그랬다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는 그런 제보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뇌진탕은 어떻게 부딪혀야 돼요. 뇌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다. 차에 부딪혔습니까? 차에 머리 붙였으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무죄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제가 또 별도로 더 하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끼겠습니다.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선 진짜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가벼운 부딪힘도 있었다. 반드시 내 연락처를 전화번호에 찍어서 전화가 오게 하십시오.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거 갖고 면허 4년 동안 취소되고 직업 잃고 벌금 500만 원. 끔찍합니다.